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오더 앱에 모델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더랑 오더 아이템이라는 모델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오더 정보를 관리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젠 어떤 부분을 추가할 거냐면 오더에 관한 결제 정보를 품고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볼 건데 오더 트랜잭션이라는 모델이랑 그 다음에 오더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매니저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델.점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매니저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놈을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왜 만드냐? 지금까지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고 썼는데 물론 앞으로도 쓸 때는 오브젝트라고 하고 쓸 겁니다만 기본 오브젝트들은 ORM 관련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 기본 기능 말고 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다룰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가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메서드를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장고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매니저를 통해 합시다 라고 서로 관례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커스텀 매니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더 트랜잭션 매니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냐면 새로 트랜잭션을 만들었을 때 오더 정보를 하나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이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오더 앱에 오더 모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오더 아이템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다가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교재에 보시면요. 324페이지고요. 오더 트랜잭션 만들기 전에 트랜잭션 매니저부터 만들 거예요. 그쪽으로 우선 작업을 해보고 나서 오더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 트랜잭션은요. 클래스니까 오더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모델이 아니고요. models.manager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것만 딱 알고 계시고 밑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클래스 order transaction 얘는 모델입니다. 얘는 결제에 관한 정보를 품고 있는 애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트랜잭션부터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from.import에서요. payment prepare랑 find transaction 이 두 가지를 갖고 올 겁니다. payment prepare랑 find transaction 왜 이런 걸 하냐면 트랜잭션을 처음에 그러니까 결제가 이루어지면 트랜잭션을 하나 등록을 해 놓을 거예요. 결제가 뭐 카드로 수행을 했다 등등등 이런 걸 만들어 놓을 거고 결제가 된 후에 결제가 됐습니다라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문을 눌렀을 때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라고 정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해서 결제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미 그 결제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하나 넣어 놓고요. 결제가 아직 안 된 상태로 넣어 놓고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가 됐다고 상태 변경을 하는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주문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도 트랜잭션 이제 레코드 같은 걸 남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매니저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IMPORT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기능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메서드 하나 만들어 줄게요. create new 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자, 얘는 뭐 딱히 준비된 이름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할 거냐 매개 변수로 오더 정보 넘겨줄 거고요. 어떤 오더에 대한 트랜잭션 생성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amount 해놓고 그 다음에 success 요거는 결제가 됐다 안 됐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스테이터스는 none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자, 각각이 두 번째 success랑 transaction status 같은 경우에는 none으로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 그냥 이게 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로 처음 만들 때는 order랑 amount
가지고 보통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if not order. 자, 오더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에러 뿜어야죠. 왜냐면 관련된 트랜잭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에러입니다. 밸류 에러. 네, 주문 정보 오류라고 할게요. 제가 주문 오류라고 책에는 넣어놨는데 주문 정보 오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분부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오더 해시, 이메일 해시, 파이널 해시라고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타 나시는 분들 많아요.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여기가 오타가 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고 타이핑 치시는 것보다 기터브 같은 데서 복사해다 쓰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쉬립이라는 걸 쓸 거거든요. 해시립이라는 걸 써서 샤원 이런 암호화 방식을 불러다 쓸 거예요. 꼭 샤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뭐 샤256을 쓰셔도 상관없고 제가 이거를 불러다 올게요. 임포트 해시립 이거 불러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요. 자, 샤원이고요. 요 안에서 헥스 다이제스트 이렇게 헥스 다이제스트라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샤원으로 암호화하고 그걸 헥스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오더 아이디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인코드. 그래서 얘를 UTF-8로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샤원으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헥스 다이제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갖고 올 건데 이건 사실 뭐 해시를 안 해서 이메일 해시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메일도 문자열. 어차피 문자열이긴 한데 STR로 바꿉니다. 네. 필드에 다른 정보가 물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필드가 진짜 텍스트만 주는 건지 헷갈리신다 그러면 STR로 호출하시는 게 좋아요. 스플릿 골뱅이를 기준으로 나눠서요. 그 중에 앞에 거,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에 앞에 아이디를 갖다 쓴다는 거겠죠. 자, 파이널 해시 해가지고 최종 문자열을 섞어서 만들 거야. 자, 해시 리베이션 할 건데 이것도 역시 헥스 다이제스트 해서 앞에 10글자만 떼낸다는 얘기예요. 샤1에서 뭘 해가지고 암호화를 할 거냐 라고 보면 오더 해시랑 플러스 이메일 해시 한 거를 점 인코드 UTF-8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샤1으로 암호한 다음에 헥스 다이제스트에서 앞에 10글자면 되겠다. 뭐 요런 얘기예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그냥 유니크한 주문 번호를 생성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주문 번호는 우리 사이트에 쓰는 게 아니라 아임포트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주문 번호를 우리가 지금 보냈어요 라고 서로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사용하려고 좀 복잡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꼭 이 방법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우리 사이트 번호 하나 보내시고 거기다 이메일 주소 붙이시고 샵 이름 붙이시고 뭐 요 정도만 해도 돼요. 딱히 암호화 돼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얘는요 그냥 머천트 오더 아이디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딱히 머천트 오더 아이디 파이널 해시를 문자열로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F 문법 쓰셔도 되고 F 문자 포맷 스트링 쓰셔도 되고 포맷 명령을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 책에서 퍼센트 문법하고 포맷 메서드 둘 다 쓰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F 문자열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STR 해가지고요. 파이널 해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요건 책하고 다르다고 동영상 강의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책 보시는 분들도 막 기터브에서 받아보라고 하더니 딱 봤더니 소스코드 다른데 이거 뭐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영상 강의 때문에 이제 바꿔 놓은 거예요. 써놔야지.
써놔야지. 앞에 다른 건 안 써놨는데 혹시 뭐 오해하실까봐. 요즘 제가 굉장히 약간은 방어적이 됐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동영상 강의 때문에 바꿔 놓는 부분들도 있고, 강의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코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제가 GitHub 소스 코드를 참고하시라고 책에는 넣어놨으나 동영상 강의 전혀 안 보고 소스 코드만 보시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책으로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어적으로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주석에도 적어놨습니다. 동영상도 참 봐주시면 좋지만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실 수 있죠. 페이먼트 프리페어에서 이제 그래서 멀찬트 오저 아이디 넘기고요. 어마운트 넘겨가지고 요거 요렇게 결제 준비해 주세요라고 아이엠포드에 통보했어요.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을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셀프점 모델이라고 돼 있죠. 매니저니까 셀프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걸 오더 트랜잭션을 연결을 할 겁니다. 오더 정보 집어넣고요. 머천트 오더 아이디 머천트 오더 아이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어마운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딱히 떼는 게 모양새가 안 좋네요. 매개 변수다 보니까 떼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요. 붙여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잭션까지 이 상태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테스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시다가 분명히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찾는 걸 힘들어 하세요. 디버깅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 1 찍어 놓으시고 밑에 프린트 2를 찍었어요. 근데 실행이 되는데 콘솔에 1만 나오고 2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다 오류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어디서 오류가 난 거지? 이라고 프린트 갖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물론 디버거 쓰는 방법들도 있지만 디버거 사용법 자체가 이제 장벽이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if success is not known, is not known, known이 아니라면 트랜잭션의 success는 success 라고 해놓고요. 트랜잭션의 트랜잭션 스테이터스 트랜잭션 스테이터스 이렇게 할당을 하도록 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이 try 트랜잭션을 save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이 나오면 SE 해서 프린트를 해줘야겠죠? save error라고 해놨네. 이것도 뭐 transition save라고 할까? 책하고 똑같이 합시다. 여러분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다 정리가 끝났어요. return transaction merchant order ID를 보냅니다. 트랜잭션에 관한 생성이나 이런 처리가 끝났으면 집어넣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가 있을 때 결제와 동시에 만들고자 할 때 이럴 때 그냥 쌓는 거고요.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get transaction 볼게요. def get transaction
요거는 뭐냐면 지금 매니저의 메서드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ORM, 그러니까 오브젝트 점 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애를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는 find transaction merchant order ID를 넘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IM포트 조회할 때는 조회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오더 아이디를 보내가지고 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천트 오더 아이디를 보통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 빨리 찾아주게 되면 이거에 IM포트 쪽에서 유니크 값으로 쓰는 거고, 뭐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게 포린 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조회한 트랜잭션의 정보가 paid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return result 넘겨줘서 다른 처리를 하게 되고, else면 return non 해가지고 야 결제 그런 게 결제 정보가 지금 조회 버튼이 없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트랜잭션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소스 코드 가지고 잘 만들어서 업로드 해봐 주시길 바래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더 트랜잭션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